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김동성입니다. 오늘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는 방법은 제가 백수 시절에 공부를 하겠다고 했던 시절에 서울에서 일요일에 할 일이 없으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공부하신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런 모임에도 갈 수가 없어서 서울 삼성역에 있는 반대인 유니스 그 서점문고에서 일요일에 가서 매일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감명 있게 읽었고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좀 주었고 사고방식을 전환시켜줬던 책입니다. 바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에 대한 책입니다. 그 저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우리도 봐보면 친구지간에도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귀에 들어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옆에 사람이 떠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친구지간에도 친구가 10가지를 얘기해도 내가 관심 있는 두세 가지는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은 7, 8가지는 어떻게 한가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뭐 이렇게 전혀 신경 쓰고 그 말을 했잖아라고 이거 서로 이거 공방전을 벌이죠. 근데 제가 했던 것처럼 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었는데 저는 그 책 중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서 하는 방법하고 그 사람이 그토록 주장했었던 거, 많은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많은 얘기를 했을 건데 저는 딱 2가지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드는데 뭘 하려고 하냐? 내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절대 월급쟁이가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은 공부를 열심히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죠? 월급쟁이가 되라고 강요합니다. 절대 사업은 못하게 하죠. 뭐 자영업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도 못하게 하고 기업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철저하게 그 자기 사업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거. 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서 그분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제가 봐보시면 여기 보다시피 이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눴었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뭐 1사분면, 2사분면 저도 이 책을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인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크게 우리는 그 돈을 좀 제대로 못 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월급쟁이죠. 왜냐하면 사장은 절대 많이 주지 않습니다. 딱 사표 안 쓸 만큼만 주죠. 근데 대신 그 또 우리가 그 자영업을 하신 사람들이 자영업 하신 사람들도 꽤 규모를 크게 하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나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90% 가까이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다음에 또 금방 망하고 뭐 그런 사례가 뭐 비일비재하죠. 반면에 이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뭐 골드스타라고 골드 칼라라고 말하고 뭐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하죠. 어제도 뭐 말씀드렸겠지만은 같은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이라도 예를 들어서 간호사란 자격증, 간호조무사란 자격증하고 의사란 자격증하고 약사란 자격증은 같은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 전문의 정도가 틀려요. 그 전문가에 대한 자격증이 내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창업할 수 있거나 내가 스스로 크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급여 파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큰 거죠. 지금 현재의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은 그 부를 축적하는 이제 뭐 4가지 방법 중에서 얘기했었던 이 전문가 뭐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미성년자까지 지금 당신의 자녀까지를 당신이 지금 현재의 어제 방법은 지금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30세면 30세, 40세면 40세, 50세면 50세에서 현재 위치에서 하는 방법이고, 지금 이것은 내 자녀한테도 교육을 시키라 이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쉬운 집단이 뭐겠습니까? 가장 약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전문가 집단 중에서도 공부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하려고 하면 그 부모가 투입하는 비용이 너무나 크겠죠. 그 성공할 확률도 더 적고, 그러나 내가 자녀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회계사가 되거나 세무사가 되거나 간평사가 되거나 하는 이런 것은 경우의 수가 훨씬 비율도 높고 또 투자 비용도 적고 뽑아내는 비용은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여기에 선택해서 하시는 거고, 또 하나 이 책의 저자분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영어를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못하면 국내 사람만 상대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게 되면 세계 사람들을 전부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사가 됐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 미국에 나가서 또는 영국에 나가서 프랑스에 나가서 연봉 3억, 4억, 5억 하는 요리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월급쟁이, 예를 들어서 일식에서 한 300만 원 받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외국 호텔에 나가서 영어를 잘해서 프리토킹이 되고 한다면 그 사람은 2억, 3억, 5억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영어가 꼭 필요하고 자녀들한테도 꼭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전문가가 되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확실하게 부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자영업 하신 분들이 계속 힘들다가 이 자영업이 커지면 바로 기업가도 될 수도 있고 넘어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월급쟁이에서도 잘 하다가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사원으로 했다가 나중에 크게 해서 또 뭐 자격증도 따고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자신의 능력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임원이 된다고 하면 여기도 전문가 집단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방법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는 본인들이 노동력을 동원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동력을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버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크게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 투자도 있을 거고 무슨 가상화폐도 물론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은. 근데 이게 부를 축적했었을 때 여기 자영업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 월급쟁이 하신 분들, 자신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적어서 여기다 투자를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 받고 300 받고 하신다면 여기에 지금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적겠죠. 속도가 느리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자녀가 여기서 해서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예를 들어서 5, 600만 원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 예금으로 하는데 더 금액이 더 크게 작동되겠죠. 만약에 내가 더 전문가에서 능력이 뛰어나 버린다면 연에 예를 들어서 3억, 5억, 기업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자영업도 나중에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기업가로 넘어가서 연에 막 10억씩 번다면 내가 굳이 주식, 채권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겠죠. 내 본업에 잘해버려도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못했었을 때 우리는 바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이 부동산이 스스로 일을 하는 거죠. 주식도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 기업체가 스스로 일해서 나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고,
그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채권도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저는 공부를 저도 꿈이 이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꼭 해보고 싶어서 꼭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제 머리가 나빠서 변호사 자격증 도전했지만은 못했어요. 친구들도 또 제 후배들도 변호사가 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더라 이거죠. 어떤 변호사는 연애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굳이 부동산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 본업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변호사이긴 하지만 소득이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상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봐보면 예금은 지금 이율이 안 나서 보통 그 적자 난다고 해서 못하고 채권은 거의 하신 분들 극소수 못하고 주식도 받으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주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엄청난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식에서는 그 보통 세금이 별로 없어요. 상장회사는 세금 거의 없잖아요. 우리 같은 소액으로 하신 분들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10건 거래하면 10명이 투자했다 그러면 한 명이나 돈 벌고 9명은 다 손실이에요. 개미들은. 근데 부동산은 이게 특이한 게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10건 거래하면 10명이 부동산을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한 명 정도가 손해를 봅니다. 대부분 8에 9번 이익을 봅니다. 그 이익이 크냐 적냐.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도 많이 해봤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가장 그래도 쉬운 게 부동산인 것 같더라 이거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서 저의 고객님들한테 부동산에 가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